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통합사회 문성민 강사입니다. 8년 연속 영동구 통합사회 1위라고 타이틀에 써놨는데요.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올해 1학기 성적까지 해서 8년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1등급 학생들 많이 제가 배출했고요. 그래서 강사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1학기 때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수업으로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 친구들 지난 1학기 통합사회 성적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학기 1등급 27명.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성적 확인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답변을 받은 그 답장을 근거로 해서 취합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과목 석차 1등 학생도 제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방학 때 이제 수강생 친구한테 학교 선생님께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먼저 공지하셨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2학기 중간고사랑 범위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2, 대단원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마지막에 5단원 중에서 5-1단원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1학기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동고는 최근에 시험 중에서 한 번도 통사 난이도가 평이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학기 중간고사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의 느낌으로, 아니 1학기 중간기말의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 1등급 컷과 2등급 컷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파트가 좀 중심이 됩니다. 법 파트랑 윤리 파트요. 그래서 법 파트나 윤리 파트에서 제시문이나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문과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꽤 많은 학교여서, 그리고 2, 3학년 때 윤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친구들도 꽤 많은 편이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이게 덜할 수 있긴 한데요. 윤리 파트에서의 함정선지들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항 개수도 좀 많을 거고요. 그리고 5단원의 지리 파트 관련해서는 그래프 해석 문제나 도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도표 문제라고 써놨는데요. 이번에 다뤄질 그 5-1단원의 인구 관련된 지리 파트 내용들은 꼭 영동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에 포함될 때 도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영동고에서는 거의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그 배부형 브로셔 자료에 제가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문항들, 그러니까 작년 선배들 제가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문항별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는 문항들은 그 문항들 중에서도 좀 아이들이 힘들어 했었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들의 문항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법 파트에서 근로기준법, 청소년 노동권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는 영동고를 포함해서 이 대치동의 주요 학교들이 모든 학교가 점점 어렵게 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근로기준법의 법 조항들 얼마나 꼼꼼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동시에 이런 형태로 근로계약서 예시를 주시면서 각각의 그 계약 사항의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출제 거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권이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영동고가 이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선생님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련해서 그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관련된 정말 아이들이 헷갈려할 만한 사례들 많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심은 정말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이 보기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작년에 선배들 모의고사로 풀게 했었던 문항인데요. 이제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친구들 어머님들께서 많으시다 보니까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5 보기가 없죠. 이렇게 연습을 해야 영동고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단원의 마지막 불평등 관련된 파트에서 정규직 근로자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관련된 내용이고요. 도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가 제가 작년에 아이들 풀게 했었던 이런 형태의 표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자료인데요. 그래프의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 수치를 얼마나 시기별로 잘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게 정말 영동고에서만 학교에서 수업 때 정리가 되고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심급제도라고 해서 이 법원의 위계, 재판 과정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정말 거의 한 3년 정도 꾸준히 영동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다른 학교들도 다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지만 대치동에서도 그 메인 학교들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그 영동고에서 나왔었던 3년 동안 정리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법파트 안에서도 영동고에서만 정리가 되고 출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리 파트에서 아이들이 이 인구 구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두 나라의 특징들 얼마나 잘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권력 분립 제도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선지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이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영동고가 주관식이 없는 학교죠.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주관식이 없는 학교고 그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는 학교인데 1학기 중간기말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느꼈지만 주관식이 없음에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꼼꼼하게 한 친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틀리지 않고 맞추는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면은 다른 문제들 푸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그 5단원 마지막 단원의 인구 관련해서 뭐 영동고뿐만 아니라 이건 대다수의 학교에서 나오는 도표 문제이고요. 도표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기별로 이 수치들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노령화 지수나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혼동하지 않고 얼마나 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나왔습니다. 거의 한 6, 7년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법 파트나 윤리 파트, 지리 파트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영동고는 최근 3년 동안 어느 시험도 문제가 쉬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매주 어려운 문제로 테스트 보고 연습하면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 파트나 윤리 파트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함정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암기 플러스 이번에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마찬가지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도표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꼼꼼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1학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1학기 설명회 할 때 내용에서 제가 거의 수정한 게 없는데요. 교과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 학습지. 이게 어, 영동고 학습지가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랬었는데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출제를 하시면서 예상하셨던 등급 컷에 비해서 만점을 받는 아이들 인원이나 그리고 등급별로 컷이 워낙에 좀 높게 예상보다 나오다 보니까 좀 최대한 마지막까지 히든 카드로 학습지를 이제 배부하지 않으셨다가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학습지랑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꾸준하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동고는 정말 문제가 고퀄리티로 잘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형 응용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풀이 훈련이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높은 함정 선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은 좀 미리 쭉 정리하는 게 좋고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념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서 이 문제들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워낙에 퀄리티가 높고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 수준이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로 매주 대비를 하면서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약간 사회임에도 수학처럼 그 문제 푸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감각을 꾸준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그 학교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1학기 중간이나 기말 설명회에서 어머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받는 평가도 전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 만족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8월 10일에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SNT 학원에서는 금요일에, 시대인재 학원에서는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둘 다 저녁 시간대 수업입니다. 다만 시대인재는 6시 시작이지만 SNT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반 시작이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5시 반에 금요일 수업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시간을 못 맞추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개강을 앞두고 그리고 개강한 다음에도 1회차나 2회차 때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영동고 친구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수업도 들어주고 공부도 하고 저는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 거의 다 1등급 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 뭐 중간 기말에 뭐 바뀌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한테 그 기말에 1등급으로 올라갔다 바뀌었다라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도 좋긴 하지만 이제 반대로 1학 그 중간고사 때에 1등급을 받았었지만 이제 2학기 때 아쉽게 뭐 2등급이 되거나 한 친구도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도 저는 당연히 1학기 때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도 만족도를 느끼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